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는 2021년 사회 건축기사 기출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알아볼까요? 자, 상정건축의 진열장 배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진열장 배치가 뭐죠? 진열장?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쇼케이스. 자, 그럼 첫 번째, 손님 쪽에서 상품이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뭐 얘는 특별히 하적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이 있는데 가구 배치를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생각 드세요? 손님 쪽에서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요게 바로 손님 쪽에서 상품이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계획하는 거. 특별히 하적 없는 거고요. 자, 들어오는 손님과 종업원 시선 정면을 마주치도록 계획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참 동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카메라 여러분 자꾸 시선 안 보이게 하는 이유가 서로 불편할 수 있어. 너무 이렇게 계속 노려보면 적당히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별로 만족치지 않도록 계획하는 거고요. 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 그러나 손님에게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는 거고, 동선이 원활하죠. 다수의 손님을 가능한 소수의 종업원으로 관리하도록 해야지. 뭐 이런 얘기죠. 자, 도서관에 있어서는 모듈 계획이에요. 이때 정도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퉁쳐서 뭐 한 6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거푸집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 연속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물어봤네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콘크리트 타설하고 수직 방향으로 연속시킬 수 있는 거, 뭐, 실러 등에 적합하다 그러면, 뭐, 슬라이딩 폼을 얘기하는 거죠. 올리고, 올리는 연속, 슬라이딩 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연속, 하면 슬라이딩 폼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축할 건축물 높이 기준이 되는 주요 가설물로 이동이 위험이 없는 인근 건물의 벽돌은 담장이다. 이 벤치마크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 건물 높이를 우리가 기준을 해야 되는데 공사 끝나게 되면 뭐 레벨이 바뀌고 지표가 바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이동의 우려가 없는 그 위치에다 표기하는 걸 벤치마크라고 그래요. 벤치마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경성 마무리 재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건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수석시킨. 회라고 있어요. 석고, 시멘트, 퀸즈 시멘트는 수경성이고요. 아스팔트, 돌로마이스터, 진흙 회반죽은 대표적인 기경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경성 재료 하면 수속시킨이 나와야 되죠. 수속시킨, 이 퀸즈 시멘트가 경석고예요. 자, 그 다음에 석고가 나왔죠. 그러면 돌로마이트 플라스는 얘가 뭐가 돼? 기경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따서 워러비 기억하시면 돼. 수속시킨 기하돌진. 다시 뭐라고? 수속시킨 기하돌진만 알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수속시킨 기하돌진. 다시 뭐라고요? 수속시킨 기하돌진에 요 꼭 외우시라는 얘기죠. 영종상목표 500이 되는데 요런 문제는 기사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혹시나 만약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FI가 400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는 얘기는 요럴 때 요런 값이고, 만약 경량 콘크리트이거나 또는 FI가 400MPa 아닐 땐 별도의 공식으로 보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정하는 것은 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요것만 잘 기억해도 돼요. 요거 제가 체크한 거 있죠. 요것만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힐 수 있겠죠. 일반형 슬라브와 보 또는 리브가 다른 일반형 슬라브 규정이 약간 다르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캔틸레버 보가 상수 K를 가지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 있고 집중화 좀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스프링에 걸리는 힘을 물어봤어요. 자, 현재 이 문제를요, 공식을 유도하려면 솔직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 그러면, 자, 그냥 캔틸레버인데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
그럼 여기 처진값은 알 수 있잖아요. 이 처진값 어떻게 공부했죠? 1, 2, 2, 3 해서 처진값은 3이i분의 PL 3제곱이 기본이에요. 3이i분의 PL 3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본식이야, 기본. 가장 단순한 우리 정종구조의 기본식이니까 현재 내용을 딱 보니까 이 3이i분의 1이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그냥 이렇게 체크해도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물에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하면 여기 이러한 반력이 생기겠죠. 반력이 생기고 여기서 뭐가 생겨?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처짐이 생기니까 이때 이 처짐은 뭐냐면 자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3 2i분의 이 힘이라는 게 P 빼기 RA L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짐이 생겨.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RA라고 하는 힘이 다시 어디다가 스프링에다가 하중을 가하죠. 이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이 R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생겨요? 이 반력도 RA가 생기겠죠. 그렇죠. 얘가 그만큼 내리는 힘이 반력이 생기고 반력이 다시 하중으로 작용하니까 그럼 우리가 요때의 처짐 이때도 분명히 처짐이 생기는데 그 처짐은 뭐냐 그러면 강성의 관계예요. 강성 뭐냐면 힘이라는 것은 K 델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힘은 K 곱하기 델타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델타라는 게 뭘까? 그 델타라는 것은 K분의 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K분의 힘인데 힘이 뭐가 돼? RA죠. K분의 RA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와 요 처짐, 여기에 있는 처짐과 요 처짐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지. 한 구조물이니까. 그럼 급수 이해관이 교차 연결되는 거. 당연히 급수관이 이외의 방식이 급수관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염될 수 있겠지.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지만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쉽게 공부했을 거예요. 공식 뒤에 정리해 주잖아요. 자, 220V, 200W의 전열기를 110V에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이 얼마냐라고 전력을 물어봐, 전력. 자, 그럼 우리가 전력에 대한 공식이 뭐가 있을까? R분의 V제곱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갑자기 R분의 V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라면 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력이라는 게 뭐예요? V 곱하기 I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될 거고요. 자, VI고 V는 다시 뭐가 돼요? I 곱하기 R 곱하기 I죠. 얘는 I의 제곱에 R이 되겠죠. 그러면 I 제곱은 그대로 주고 여기다가 R분의 R 제곱을 해도 똑같죠. 그럼 다시 얘는 I와 R의 제곱분의 R이 되니까 얘는 R분의 V 제곱이 나와요. 어렵지 않다, 그죠? 그 얘를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220V에 200W의 전열기를 사용했는데, 얘를 110V를 사용했을 때, 그쵸? 요렇게 사용하다가, 자, 이렇게 사용하다가, 뭐냐면, 110V를, 사용하면, 이때, 소비 전력, 이 전력이죠, 전력. 전열기니까. 이 전력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내가 220V를 내가, 우리가 발효를 하든지, 아니면 110V를 하든지, 저항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 저항값이 같으니까 저항값을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전력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저항값을 구해야 돼.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저항값은 당연히 P는 R분의 V자승이니까, R은 뭐가 돼요? R은 P분의 V자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P 200이죠. 200분의 220의 제곱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242가 나올 거고요. 242점 계산을 해보면 그럼 자, 여기 그럼 전력은 뭐야? 전력은 바뀌었겠죠. 전력은 R 242분의 110의 제곱을 계산해 주는데요. 그러면 얼마 떨어질까? 50이 떨어지겠네.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몰래게 사실종 일반주거지 혹은 층수가 낮아. 스카이라인 같은 거 형성할 수 있잖아요. 동네에. 낮아. 낮은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4층이에요.
응? 그 다음에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3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일반 지역은 어떻게 돼요? 4계층 이하, 4층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딱 보니까 야, 아파트는 안 되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몇 개층? 5개, 주택을 쓰는 층수 5계층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엔 들어올 수 없어. 층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딴 거 다 낮은데 아파트만 높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 답은 1번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용도 지역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응? 준주거 지역은 뭐냐면 준주거 지역은 주거를 중심으로 하되 업무나 상업 같은 거를 보완적으로 우리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준주거 지역이라 하잖아. 이건 수업 시간에 다 제가 설명하고 노트 필기 해드리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한번 탁 보시면 그냥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응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예 차량의 설치에 관한 계획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주차 대수가 400대를